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 이거 KBS에서 이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이제 공론화되는 거죠. 공론화. 네, 공론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계속 외쳐왔는데 아주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KBS에서 이 국고보조금 문제 터뜨려 가지고 지금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공론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인제 공론화가 되다 보면은 인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고, 또 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언론의 원래 언론이 해야 할 기능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계속 다뤄왔는데 이것이 인제 공론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제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죠. '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이 알아감으로써 결국에는 국민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KBS에서 사실상 문제를 잘 터뜨린 거죠. 네. 코코마미 TV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 타면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인제 방송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더 많은 인제 국민들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인제 인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인식이 깨어나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더 거세게 말씀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뭐 KBS에서도 사각지대 정당 보조금 위원회도 개정 논의는 뒷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각지대 놓인 정당 보조금 개정 논의는 뒷전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공식화되고 이 문제를 뿌리 뽑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생당이라는 정당은 시의원 한 명만 출마했대요, 한 명만. 그런데 선거 보조금은 9억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시의원 한 명을 출마시키고 9억 3천만 원을 받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시의원 한 명 출마시키고 9억 3천을 받아갔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존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정당 개혁이 곧 그게 민생 개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깨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지금 정당 보조금들 이 뭐 606억을 민주당 국힘당이 또 받아갔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참 이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의원 한 명 출마하는데 9억 3천을 가져갔다. 정말 저질 아닙니까? 네, 정말 저질입니다. 저질. 네,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겨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파키스탄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뭐 대피하고 난리 났죠. 그 정도로 가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나라 망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빨리 깨어나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당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군소정당을 만들어도 어떻게 매년 500억, 예? 선거 전에 1,500억, 선거 끝나고 6천억,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어디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대 양당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정당 보조금이 없어 만약에 그러면은 사실상 젊은이들이 인터넷당 창당을 엄청 했을 겁니다. 인터넷당 창당하고 그리고 막 이 권력이 자칫 잘못하면은 거대 양당 그냥 뭐 무너지는 거죠. 네, 그냥 무너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 모든 게 다 정당 보조금, 네, 정당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기득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당 보조금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고 제3지대에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반드시 제3지대에서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이 돼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거대 양당의 비리 문제를 다 뿌리 뽑으려면은 이게 진짜 새로운 개혁의 세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새로운 개혁의 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선거 보조금을 폐지하라, 그리고 선거 보조금을 폐지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진짜 양심 세력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심 세력. 이 양심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와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계속하고 있는데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국회용 국민소환제, 기본소득 국민배당금제, 정당보조금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당보조금 폐지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헛소리 한다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거대 양당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 14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해야 됩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 146명. 네, 정당 보조금 폐지
14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146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동의를 해주시고요. 네, 코코마미 TV님, 보이콘님, 초코하임님, 네, 반갑습니다. 강현철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네, 끊임없이 국민들을 일깨우시느라 힘쓰시는 애국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끝을 보실 거예요. 결국 국민은 주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상식이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겁니다. 제가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갖고 뭐 머리에 똥 만들었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당 보조금이 있어야지 정당이 발전하고 정당이 발전해야지 정치가 발전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KBS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KBS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금 방송을 터뜨리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정당 보조금을 폐지해라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은 함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네, 세금으로 해마다 수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쓰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은 아닌데, 정당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하자는 제안도 이어졌지만 정작 개선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가 지난해 정당 보조금 75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몰래 불법적으로 인출하고 유용을 한 거죠. 제명 처리하고 시당에서는 면직 처리하는 거죠. 선관위는 당 내부 조치가 모두 끝난 뒤인 지난 4월 이 당직자를 고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당 보조금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넘긴 유일한 사건입니다. 수사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일까, 당내 갈등 끝에 한 번씩 외부로 알려진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흥비는 물론 개인 차량 수리비, 심지어 개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유급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정치권은 감시를 강화하겠다 목소리를 높였고 아예 없애자는 선거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 제도가 생긴 지 42년이 되도록 제도 개선은커녕 감액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465억 원, 지방선거에선 489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됐고 해마다 400억 원이 넘는 경상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건 선관위 역할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집행을 치밀하게 감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선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비용 항목 총액 정도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증빙 자료는 선관위를 찾아가 열람해야 해 일반 국민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당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자료 열람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접근 제한을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서야 기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문화된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째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정당 보조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터져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다 얘기했던 얘기들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유흥비로 쓰고 뭐 이런 뭐 이 돈을 어디다 썼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참 심각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750만 원을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고, 이게 다 국민 돈이에요, 국민 돈. 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네,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지방선거 때 489억 원의 선거보조금 받아갖고 매년 또 400억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받아갖고, 이게 약 500억이에요. 465억입니다. 465억. 이러한 돈들을 끊임없이 받아가고, 이것도 3개월만 공개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그나마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회 가가지고 선관위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접근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아주 그 저질스러운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돈을 공개도 안 하려고 그러고 3개월만 공개하게끔 하고, 그것도 선관위 가서 직접 봐야 된다. 누가 그걸 보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면 간단한 건데, 이런 것이 이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네, 뭐 전에 적발된 부분들 보게 되면 유흥비로 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용하고 유급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에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써가지고 돈을 또 유용하는 거죠. 네, 유흥비, 개인 차량 수리비, 당원 기념품, 네, 개인 차량 교통법 위반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는 이런 거를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조사도. 감사도 안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KBS에서 지금 연속 보도로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도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으로 매년 수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당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가 지난해 정당 보조금 75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몰래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의원 한 명이 출마했는데 선거 보조금이 9억 3천만 원이 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공직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 비용 일부를 정당에 지원해 주죠. 이게 선거 보조금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한 명만을 공천한 민생당이 이 선거 보조금을 9억 3천만 원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후보를 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6곳, 국회의원 5명 이상 원내 정당 3곳이 넉넉하게 받았고, 다음으로 많이 받은 정당, 원외 정당인 민생당입니다.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9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7천여 명이 출마했는데 민생당 후보 1명입니다. 보조금을 못 받은 정당보다도 적습니다. 유일한 민생당 후보를 찾아가 봤습니다. 선거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 선거. 선거 사무소로 등록된 곳 간판업체입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이기현 전 민생당 서울시 의원 후보. 유일한 지방선거 후보로 전략공천 받은 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이상의 후보자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중선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선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 규정 때문에 당에서 출마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전 후보의 최종 득표수는 386표, 선거 비용으로는 사비 2,50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주로 명함장에 유세 차량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말들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했어요. 그럼 민생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은 어디에 쓴 걸까? 이전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당에서 1,500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의 9억 3천만 원 중 얼마를 어디에 썼나 질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그냥 또 총선이 있잖아요. 표결 가면서 지금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지금 취약해서. 민생당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다음 총선 때도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민생당은 지방선거에 1명만 출마시킨 이유에 대해선 후보를 출마시키는 건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시의원 1명을 출마했는데 선거 보조금은 9억 3천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KBS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힘겹게 뭐 정당 보조금 폐지해라 뭐 여러 가지 외치고 있는데 특활비도 마찬가지예요. 특활비 폐지해라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외치다 보면은 방송에서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죠. 언론 방송이 해야 할 일을 이 유튜브들이 해봤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하나의 제보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국민 동의 청원하고 하다 보면 국회에 그게 공개가 되잖아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면은 많은 기자들이 봅니다. 그것을. 그래서 전에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한 것도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 문제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 시의원 1명이 출마했는데 9억 3천만 원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 얼마나 국민들이 사실 분노가 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고 정당의 지금 선거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보전금 문제, 뭐 대선 때 그냥 뭐 돈을 뭐 500억을 썼네 막 그러잖아요.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 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분노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 세금 갖다가 저렇게 1,200억 같이 써버리고 3,200억을 우리 세금을 갖다가 쓰느냐,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가지고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 보조금 문제 KBS에서 정말 잘 터뜨렸어요. 네, 이거 계속 터뜨려 나가서 우리나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 이거 가만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 보조금, 이 정당 개혁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방송에서 계속 달아가지고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트리데님, 기득권 세력의 만행 알면 알수록 주목을 꼭 쥐게 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정당 지원급으로 여야 운영 안 해도 돼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모든 걸 합의하고 의결 입법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네, 트리데님이 글로벌 교육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선관위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선관위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군요. 네. 언론들도 정신 차려라. 권력과 금욕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으로서 이 나라 바르게 서려면 바른 언론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라. 네, 양정자님이 글로벌 교육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비건님, 드디어 목소리 내신 게 이루어졌네요. 네.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네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공영방송보다 유튜브가 더 영향력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네, 비건님이 MBPA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옥미숙님, 정당차별 정당보조금 진작 폐지되어야 할 정당보조금. 네, 정수연님, 정당보조금 폐지는 당연한 거다. 네, 정당은 당원들의 힘으로 운영돼야죠. 네, 이렇게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소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 투표제, 이게 이제 411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부정선거 특검. 그런데 이제 5만 명에 도달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료가 됐고요. 네, 뭐 그래도 뭐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410명이 참여해 주셨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다시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려야 됩니다. 네, 사전 투표 폐지, 전자 개표기 사용 금지, 10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00명. 그래서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요거 사전 투표 금지, 네,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 100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이게 뭐 힘들어도 결국에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면은 기자들이 봅니다. 네, 기자들이 국회 홈페이지에 어떤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자투표 그리고 사전투표, 네, 전자개표기죠.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국민 동의 청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당도 뭐 시의원 1명을 내보내고 9억 3천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 정당들이 정당 보조금 받는 게 로망이에요, 로망. 네? 로망이에요. 그래서 군소정당에서 저한테 뭐 군소정당 뭐 총재다 뭐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근데 보면은 정당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네, 뭐 아무도 없습니다. 2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종이정당이다, 종이정당. 네, 종이정당이에요. 그 당사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뭐 임명장이다 막 해가지고 그냥 임명장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정당의 뭐 총재다, 부총재다 뭐 하는데 실체는 없어, 실체는. 예? 그러면서 뭐 저한테 또 한 자리 맡아라 막. 아니 내가 무슨 뭐 한 자리 맡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예? 실체가 없는 거는 저는 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완장 차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 국회 나가가지고 뭐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또는 실적이 좋으면 정당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 만들려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당 보조금 만들려고 정당 만들면 국민 세금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저질스러운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고 이 혼란스러운 난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른 생각과 바른 목소리와 바른 행동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과 진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과 진실을 외칠 때 여러분들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정도령. 다른 게 정도령이 아닙니다. 예? 어디 뭐 무당이 정도령이 아니고 특정 누가 정도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난세와 이 혼돈의 시대에 바른 생각, 바른 말, 그리고 바른 행동, 양심의 행동과 진실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정도령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 정도가 서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정당 보조금 문제를 우리 소수가 목소리를 많이 외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울림이 퍼져나가잖아요. 이제 울림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 보조금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도 188명이 동의해 줬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도 188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이것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이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네, 이게 뭐 국민 배당금 외쳤던 사람들 왜 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 안 합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혜택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이 많은 분들이 좀 제3지대에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요. 제3지대에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유튜브 개설하고 SNS 개설해서 지금부터 정견을 계속 발표하세요. 정견을 발표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많이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바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돼요. 거대 양당.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제3지대에서 한 국회의원들이 100명 이상 당선돼서 정당 보조금 폐지하고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폐지하겠다. 그렇게 목소리 내고 인터넷 정당 시대, 인터넷 당 시대를 열어가지고 제발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청년들도 거대 양당에 줄 서지 말고 제발 좀 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인터넷 당이 좀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들어가가지고
아주 세상을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하여 이런 좋은 정책을 수행하겠다 그러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홍보하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2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네, 이제 계속 해야 돼,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언론 방송이 1년에 한 번 방송해갖고 안 되고요. 우리가 계속 지겹도록 얘기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2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22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22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마미TV님, 기본소득당 요즘 조용해요. 기본소득당이 출마해도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당선이 안 되잖아요.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도 고집 부리지 말고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을 합쳐서 제3지대 정당들이 계속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정당 보조금 문제는 지금 KBS에서 이 문제를 지금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목소리가 묻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민생당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지금 그러한 정황이고요. 정당 보조금 KBS에서 이 문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3분 정도인데. 네. 세금으로 매년 수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당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게 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가 지난해 정당 보조금 75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몰래 불법적으로 인출하고 유용을 한 거죠. 제명 처리하고 시당에 때는 면직 처리하는 거죠. 선관위는 당 내부 조치가 모두 끝난 뒤인 지난 4월 이 당직자를 고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당 보조금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넘긴 유일한 사건입니다. 수사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일까? 당내 갈등 끝에 한 번씩 외부로 알려진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흥비는 물론 개인 차량 수리비, 심지어 개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유급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차명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정치권은 감시를 강화하겠다 목소리를 높였고 아예 없애자는 선거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보조금 제도가 생긴 지 42년이 되도록 제도 개선은커녕 감액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465억 원, 지방선거에선 489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고 해마다 400억 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건 선관위 역할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집행을 치밀하게 감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선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비용 항목 총액 정도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증빙 자료는 선관위를 찾아가 열람해야 해 일반 국민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당 운영에 있어서 뭐 투명성과 공정성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자료 열람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접근 제한을 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서야 기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문화된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째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KBS에서도 다룬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가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더니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방해 공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지금 뭐 유튜브에서 이런 정당 보조금 문제 우리가 거론하는 게 이게 뭐 규제 대상이 된다면 그게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이 멈췄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제가 그쪽은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자꾸 이제 문제를 삼는 게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 특활비 폐지 문제도 언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특활비 폐지 이 문제 또 뭐 우리가 국회의원의 이러한 각종 잘못된 문제들 많이 다뤘는데 그런 문제들도 다룰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치지 말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돼요. 계속. KBS가 이제 한번 방송해주고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지 이게 뭐가 바뀌지. 이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이들은 스스로 바뀌질 않아요.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바뀝니다. 프랑스 대혁명처럼 우리 국민들이 아주 거센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이 목소리가 결국에는 정책에 반영되고 어느 날에 우리가 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 다시 제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멈춰버려가지고 양정자님 버퍼링이 심하네요. 방해 공작이 있는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멈춰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켰고요. 네, 여러분들 다시 이제 방송이 지금 되고 있네요. 네,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뭐 계속 해야죠. 네,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227명이 동의해 주셨는데 이것도 공론화 될 겁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계속 공론화 시켜야 되고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도 이것도 공론화 시켜야 되고 기본소득당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계속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이것도 100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 보조금 폐지 146명이 동의해 주셨는데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 동의 청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러한 국민 동의 청원도 할 거예요. 정당 공천제 폐지라든지 자동차세 폐지, 또 뭐 우리가 그 뭐 재산세 폐지라든지 이런 거 계속 우리 생활 속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바른 목소리를 내 가지고 바꿔나가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 시의원이 한 명이 출마했는데 뭐 9억 3천을 받았다. 결국에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정당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당 이 불신론, 정당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까마귀들이 노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당이야 까마귀들이 노는 곳이고 아주 저질스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땅 시대, 도덕이 살아있는 인터넷 땅 시대가 열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현자들이 까마귀들이 몰려있는 정당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는 더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당 보조금만 없으면 아마 이준석도 당장 새로운 창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대 양당이 뭐 정당 보조금 매년 500억에다가 선거 보조금 1,500억, 그리고 선거 보조금 6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서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질 정치인만 양산하는 이 지금 정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문제의 해결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조선 개국 당시에 정도전이 새로운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조선 건국 때 정도전이 새로운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민본 정치를 얘기하면서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조금 폐지, 그 다음에 인터넷 땅 시대, 인터넷 땅 시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인터넷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을 계속 만나면 돼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이 아니라 인터넷 당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인터넷 당 초연결 시스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수시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온오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면서 반드시 스위스처럼 국민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여서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세상을 그렇게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50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실질적 수당제로 하자. 이러한 것들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들, 저질스러운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을 통과시킨 그 국회의원들은 전원 소환해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서 과거에 악법을 만든 자들,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존금, 합법적인 횡령법을 만든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소환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전교조, 전공로, 노조 전임자의 국민 세금을 주게끔 법을 통과시킨 자들을 반드시 소환해서 책임을 물게 하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게 만든 자들 반드시 전원 소환해서 탄핵해야 된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애국 애민이 넘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 그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중 정치인들, 또 친북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는 외국인 투표법에 이 법을 통과시킨 자들 반드시 소환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도 차이나타운이니 공자학원이니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싹쓸이니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네, 이 정인태 글로벌교육TV는 댓글을 못 쓰게끔 막아버렸네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댓글을 지금 못 쓰게끔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아까는 이제 버퍼링이 심해서 중단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댓글을 못 쓰게끔 또 이렇게 막아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힘들어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해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야죠. 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 제가 안 되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더라도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깨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스위스처럼 우리가 애민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서서 대한민국의 이 친중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친북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 시대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죠. 네, 멈추면 안 되고 항상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 지금 정당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까마귀들이 놀고 있는 이 정당들이 정말 많이 변해야 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 지금 국힘당에서는 국고보조금을 투명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폐지해야죠, 폐지.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나는 국힘당을 지원하지 않는데, 지지하지 않는데 왜 내 세금이 국힘당으로 갑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몫을 내야 된다.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서 악법을 만드는 자들은 바로 체포해가지고 우리가 처벌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득권 이 양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소수 정당들이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국고보조금을 소수 정당에 먼저 두텁게 주자,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소수 정당에 먼저 두텁게 챙겨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다 이 잿밥에만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인터넷당 체제로 가야 된다. 인터넷당 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돈을 국민 권익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지, 이게 또 군소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기들이 국고보조금 받아가고 자기들이 또 배부르고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가지고 폐지하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가지고 결국에는 뭐 제3지대 군소정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거는 뭐 지네들이 또 정당 보조금 받고 배불러가지고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헛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 권익금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니 국민 배당금이니 국민준이, 이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국민 권익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갈 수 있는 국민 권익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외쳐나가고, 제3지대 많은 이 후보들이,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세상 올 거야. 네, 탄핵 가자. 네, 어지러운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네, 이게 참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는 댓글을 못 쓰게끔 막아버렸네요. 참 신기하네요. 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요. 네, 여러분들 그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는 헛되지 않다.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